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춘천 중도와 서면을 연결하는 길이 750m 규모의 서면대교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강원도와 춘천시는 서면대교가 지역의 핵심 교통시설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600억 원이 넘는 건설 비용 마련이 관건입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 시내와 중도를 연결하는 춘천대교. 내년 개장을 앞둔 춘천 레고랜드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레고랜드 1년 예상 방문객은 200만 명. 예상대로라면 주말에 4,000대의 차량이 춘천 도심을 거쳐 춘천대교에 몰리면서 극심한 교통난이 우려됩니다. 이런 예측 때문에 강원도와 춘천시가 중도와 서면을 잇는 서면대교 조기 건설을 발표했습니다. 레고랜드 개장 이후 교통량의 분산뿐만 아니라 춘천 지역 간선 및 순환 교통망을 완성하는 데 서면대교의 조기 개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다리는 내년 설계를 거쳐 하반기쯤 착공해 2025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서면대교가 건설되면 경춘국도를 통해서도 레고랜드 진입이 가능하고 2026년 완공 예정인 제2경춘국도와도 연결됩니다. 기본 계획과 실시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이곳 서면 금산리 쪽으로 다리가 연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서면대교로 통하는 노선이 최근에야 국도로 승격되면서 국가교통망 계획에 포함되지 못해 이번에는 국비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당장은 600억 원의 건설 비용을 강원도와 춘천시가 전액 부담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선 2차로로 짓고 국비를 확보한 뒤에 4차로로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국비 예산을 제가 확보를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가지고 도와 시와 같이 지금 이미 실무적인 협의들을 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쓰는 돈이 많아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60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순조롭게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강원도와 춘천시는 아직 구체적인 예산 마련 방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인근에 대규모 택지가 조성되면서 쓸모가 없어진 농업용 저수지가 수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안전과 경관, 수질 관리 등 문제가 한둘은 아니지만 좀처럼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낚시가 금지된 곳이지만 다들 자연스럽게 낚시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 자리를 잡은 곳으로 보이는 텐트에 평상까지 설치돼 있고 어김없이 쓰레기도 버려져 있습니다. 이 저수지는 인근에 기업도시가 조성되면서 수질 오염이 우려돼 농업용수 공급 기능을 상실하고 지난 2014년 용도 폐지됐습니다. 원주시는 이곳을 농어촌공사로부터 사들여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농산물 유통시설을 짓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타당성 용역까지 진행하며 속도를 냈지만 부지 매입비가 예상보다 3배가량 높게 나오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저수지에 대한 개발 사업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용도 폐지 후 7년이 넘도록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기능이 없는 저수지다 보니 관련 예산도 없어 안전과 경관, 수질 등의 관리가 소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최근에는 방치된 저수지에 붕괴 등 안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수위를 낮추는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저수지에 하천 부지가 포함돼 있고 용도 변경 등의 행정 절차도 필요해 당초 계획대로 원주시가 매입해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입장입니다. 일반인들이 사실 매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자체에서 사실 매입해 주기를 저희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현재까지 원주시의 또 입장도 있고 해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원주시는 현재 무장저수지와 관련한 개발 계획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업도시 인구가 급증했고 철도와 도로 등 주변 교통도 개선되면서 저수지를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제시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그동안 학생 수가 줄어든 농어촌 지역은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지역 소멸과 붕괴로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습니다. 그런데 폐교 위기를 벗어나 학생 수가 늘어나고 지역 공동체가 부활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내년이면 본교로 승격되는 강릉 옥천초등학교 운산분교를 홍한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강릉시 운산동의 옥천초등학교 운산분교. 지난 2017년만 해도 전교생이 5명으로 폐교까지 거론됐던 학교지만 불과 4년 만에 학생 수가 55명으로 늘어나면서 내년 3월 본교로 승격될 예정입니다. 비결은 자연 친화적인 체험 위주 학습. 지난 2016년부터 운산 분교장이 학교 살리기 운동을 펼치며 학교 숲 체험, 학생 자치 다모임 등 특색 있는 교육 과정을 도입했습니다. 지난 2019년에는 생태학자로도 유명한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와 생명 다양성 교실을 열면서 교육의 다양성 확대, 맞춤형 교육이 학생 수 증가의 토대가 됐습니다. 또 교사와 학부모, 학생 간의 쌍방향 소통으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단방향으로 이제 학교 생활이나 이런 아이들의 삶이 전달되는 게 아니고 쌍방향으로 소통하면서 전달이 될 수 있게끔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교생 55명 가운데 마을 학생은 단 2명, 강릉 시내에서 53명이 통학하고 있는데 학교 살리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 공동체 활동으로 서로 간의 유대도 쌓아가고 있습니다. 학교라는 것은 마을에서 중심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폐교에 대해서 참 고민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다시 부활해서 본교가 된다는 걸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운산 분교는 외부 요인 없이 학교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본교가 된 강원도 내 최초의 사례입니다. 운산 분교처럼 작은 학교 가운데 학생 수가 5명 이상 늘어난 곳은 18곳, 10명 이상 늘어난 곳도 6곳이나 됩니다. 폐교 위기에서 벗어나 본교 승격을 앞둔 운산 분교의 사례는 교육 격차 해소와 다양성 확보를 위해 교육의 지향점을 보여주는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한국전쟁의 대가로 얻은 DMZ의 생태적 가치와 통일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마련한 기획보도,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로 DMZ가 말을 걸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야생동물, 특히 천연기념물의 마지막 피난처가 되고 있는 DMZ의 사냥을 전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들의 마지막 피난처 DMZ. 각종 개발과 환경오염으로 설 자리가 없는 야생동물들의 보금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을 자유롭게 오갈 수 없는 북한강 최상류의 중동부 전선 DMZ. 사냥의 주요 서식지입니다. 사냥들이 깎아지를 듯한 암벽 사이로 먹이 활동을 하며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DMZ에 사는 사냥들은 철책을 따라 낮에도 자유롭게 이동합니다. 지난 분단 세월 동안 사냥들은 DMZ 암벽 서식 지역에서 사랑을 하고 새끼를 낳아 키웠습니다. 멸종위기에 처해 국제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 천연기념물 217호 사냥. DMZ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겨울철 먹이 구하기가 힘든 사냥을 위해 병사들과 사냥보호단체가 먹이주기 활동을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DMZ와 민통선 사냥 주요 서식지의 보호 활동이 한몫을 했습니다. 강원 지역 DMZ는 산악지형으로서 사냥에 살기 가장 좋은 지역을 가지고 있고요. 인적이 드물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이 있음으로써 사냥이 보존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냥 서식 지역인 전방 지역에 먹이 공급대가 설치 운영되기 시작한 것은 7년 전 겨울부터입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병사들을 만나도 사냥들은 경계의 행동을 이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병사들이 자신들을 해치지 않는다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인 먹이주기 덕분에 중동부 전선에 새로운 사냥 집단 서식지가 조성됐습니다. 민간인 출입 통제 지역인 양구 두타연 조각공원. 이곳에서는 3년 전부터 사냥들이 모습을 드러내며 탐방객들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양구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냥의 보금자리인 사냥증식센터를 지난 2007년부터 운영하며 다친 사냥과
사냥 개체수를 늘려 자연에 놓아주며 멸종을 막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62마리의 새 생명이 태어났고 21마리가 자연으로 돌아갔습니다. 저희 시설이 운영을 시작한 지 한 14년 정도 됐는데 올해는 12마리의 사냥이 태어나면서 시설을 운영한 이래 가장 많은 개체가 태어난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사냥이 현재 1000여 마리가량이 서식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냥은 지구상에 출현한 지 200만 년이 지났지만 거의 진화를 하지 않아 살아있는 자연의 화석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가 태어난 곳 주변에서 평생 살아가는 특이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멸종 위기에 처한 사냥들이 보호 작업이 지속되면서 다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영재입니다. 닷새간의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강원도에서는 177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는 9월 첫 주 29.7명이던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연휴 기간 35.4명으로 증가하면서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177명이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이 정도 확산세면 일주일 뒤에는 하루 최대 50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감염이 의심되면 빨리 검사해 추가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장기화로 강원도 내 가을 축제들이 줄줄이 연기되거나 취소됐습니다. 양양 지역의 대표 가을 축제로 해마다 10월에 열렸던 송이축제와 연어축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취소가 결정됐습니다. 또 고성에서 열리기로 했던 대한민국 온천 대축제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기돼 내년으로 개최 시기가 늦춰졌습니다. 강릉 커피축제는 당초 다음 달에서 오는 11월 25일부터 28일로 개최 시기를 연기했고 속초의 설악문화제도 대폭 축소해 다음 달 1일과 12일 산신제와 포럼만 열기로 했습니다. 원주 기업도시 건설 현장에서 지역 인부들의 고용을 촉구하는 타워 크레인 내 노동자 고공농성이 11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강원건설지부 소속 노동자 한 명이 지난 13일부터 지역 노동자들에게 공정한 일감 분배를 촉구하며 50m 높이 크레인에 올라가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당 노조는 업체가 목재와 철근 작업을 하는 골조 공정 업무에서 지역 노동자를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공사 측은 업체 권한인 고용 문제에 노조가 부당하게 개입했고 열흘 넘게 작업이 중단돼 업체 측의 손해가 커지고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강력 범죄자들의 추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전자발찌 착용 명령 청구를 기각한 비율이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기현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자발찌 착용 명령 청구 1,033건 가운데 709건이 기각돼 68.6%의 기각률을 보였습니다. 기각률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지방법원 71.3%, 가장 낮은 곳은 서울 동부지방법원 42.6%로 나타났습니다. 7,114억 원에 낙찰된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의 공개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강원경찰이 함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강원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의 수사 의뢰에 따라 알펜시아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나 입찰 방해가 있었는지를 공정위와 함께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알펜시아 리조트에는 1조 6천억 원의 혈세가 투입됐지만 지난 6월 KH 강원 개발에 7,114억 원에 낙찰됐으며 시민단체와 강원도 의회에서 매각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에게 양구군이 예산을 집행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자 양구군이 특혜성 지원이 아니라고 그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구군은 박수근 미술체험마을 어린이미술관 전시물 제작 설치와 관련해 수의 계약을 따낸 장애인 생산품 판매지원협회 아름다운 사람 등을 통해 이 문 씨에게 예산 7천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수근 미술관장이 국내 어린이 미디어 작가인 문 씨를 추천해 합법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의 수출이 8개월 만에 17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 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강원도의 수출액은 모두 17억 5,884만 달러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20억 달러 돌파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강원도 수출 호황은 의료용 전자기기와 전선, 화장품 등 효자 품목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춘천에서 양돈 농가가 가장 많은 동산면 지역에서 야상 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해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춘천시는 지난 19일 동산면 원창리에서 폐사한 야생 멧돼지에게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